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갓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신을 뜻하는 갓과 인생을 합친 합성어인데요.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삶을 사는 MZ 세대의 용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갓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갓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갓생이라. 저는 갓생이란 말을 알고 있거든요. MZ이기 때문에. MZ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내 개발, 나를 사랑하고 자기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먼저가 돼야 되고 막 그런 거. 본인이 먼저? 네, 나를 위해 살고. 저는 먹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게 살면서 아주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 네, 음식. 저는 연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요?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유부남이신데 왜? 그러니까 못하는 거니까 늘 관심 갖게 되고 야, 어떤 사람들 어떻게 살까? 관심을 가져요. 못하는 거를 그래서 간접 체험하는 거죠. 네, 재수 씨한테 연락할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우와. 네, 갓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네. 어쨌든 모든 분들이 일리 있는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모실 분도 갓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말들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리가 안 되시나요? 뭐 아이 때문인가요? 아, 이거 25살 때 그래 그거였지 하다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냥 귀찮아서요. 너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누워만 있고 싶어요. 이 똑같은 병을 7개 있는 집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방송 보시면서 우리 집에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삶을 정리하기 전에 그렇게 계속 정리해야 됩니까? 정리되지 않은 공간 속에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때문에 낭비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쩌면 해야 될 요소가 정리일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갓생이란 말 저도 좀 생소한 단어인데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또 여러분들의 갓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시대인데 제가 오늘 주제로 준비한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정리가 힘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선생님이 그 정리 전문가세요? 네. 예. 아니 근데 우리가 그 갓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정리할 거는 뭐 이것저것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삶을 정리하기 전에 그렇게 계속 정리해야 됩니까? 네. 정리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네. 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진짜 귀찮고 힘들고 난 정말 안 하고도 살고 싶은데 굳이 그걸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분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꼭 정리가 필요했던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낭비였어요. 네, 뭐 돈 낭비, 시간 낭비, 굉장히 말만 들어도 나에게 막 손해될 것 같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리 때문에 발생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낭비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삶, 이거 누구나 원하는 삶일 텐데 행복의 반대가 있겠죠. 뭐 다양하게 이제 논의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조금씩은 다 받잖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 속에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 때문에 낭비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쩌면 해야 될 요소가 정리일 수 있겠죠. 네. 아니 근데 정리하니까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저희 집에 이제 애 셋이랑 저랑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아이 방에 제 옷이 있고 아이 옷이 또 어른 방에 있고 막 엉망진창으로 저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한데
혹시 오늘 강의 마치고 나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가서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괜찮은데요? 아, 괜찮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도 좀. 네. 마치 뭐 응급조치 같은 거 필요하듯이 네,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예약제로 네. 그리고 예약제로. 이제,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려면은 뭐 저 혼자 가서 막 뚝딱 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뭐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정 기간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 맞춰서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리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약은 안 됩니까? 네, 뭐 고려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정말 대표님께서 예약만 정말 된다면은 직접 집에 찾아가서 선배님 집에 찾아가서 뭐 정리도 해주고 노하우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이제 정리 노하우를 알려드리러 왔어요. 네.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려드려도 실제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쁜 분들. 네. 그리고 정말 내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정리할 게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주말에 누가 오시는데 혹은 빨리 정리된 집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윤선현 대표님은 대한민국 1호 정리 컨설턴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컨설팅을 시작했을 때가 2010년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때면 정리라는 게 뭐 그렇게 체계화되지도 않았고 이걸 또 컨설팅을 굳이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시기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 컨설턴트를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네, 지금은 하나의 직업 형태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10년에는 그냥 정리하는 전문가 이런 의미로 제가 만든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정리하는 일에 대한 관심 뭐 이거보다는 저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관심이 그거다 보니까 계속 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면 잘 되지? 주변을 많이 살펴보다가 제 책상도 보고 제 뭐 방도 보고 이러면서 저한테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게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업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업적으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정도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했고 퇴사를 하고 나서 2010년에 정리라는 분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누구나 사실 정리 정돈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알면서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귀찮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 팁을 알려주시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가 정리가 힘든 분들, 정말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네. 조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행 좋아하시죠? 네. 네. 가보고 싶은 나라 있을 텐데 미국 어떠세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좋죠. 한 그다음에 번도 안 가봤어요. 미국에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뉴욕. 설레이는 여행지에 가서 우리 뭐 많은 곳을 둘러보지만 미술관도 있을 것 같아요. 구겐하임이라는 뉴욕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 작품들이 막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진 속에 있는 작품인데요. 네. 영어로 써 있지만 제가 이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공간을 바꾸고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네. 네, 어떻게 이 글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저도 제가- 해석은 되네요. 네. 예. 뭐 이렇게 단계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바꾸려면 처음에 바꿀 것이 공간이다. 공간. 네. 자, 시간을 바꾼다는 것, 사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 글에서는 첫 번째로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 오늘 준비한 제 강의 주제가 바로 이 공간을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순서대로 간다면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저는 어릴 때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제가 10년 정도 했는데 네. 너무 정리를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 못했다는 게 뭐 책상이 막 어질러져 있고 이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마감 시간, 업무를 끝내야 되는 퇴근 시간 이런 시간 개념이 거의 없이 그냥
밤샘도 해야 되고 야근도 밥 먹듯이 했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좀 젊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병이 하나 생겼는데 큰 병은 아니고요. 갑자기 코에서 이렇게 콧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콧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냥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비염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제 비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바로 정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방에 있는 물건, 또 제 업무 공간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지속되니까 책상이 처음보다는 많이 정리됐고 제 방도 많이 정리됐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바로 정리가 주는 유익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비염도 굉장히 악성이었는데 많이 나아졌고,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제 공간이 많이 정리되니까 희한하게 시간 개념이 뚜렷해지면서 예전에는 뭐 밤샘 야근을 많이 했다면 그때부터는 제 시간에 일을 끝내는 업무 습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정리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제 비염의 원인이었어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제 방 안에 있던 온갖 종류의 장르의 책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방에 살았는데 제 방에 약 4,000권이 넘는 책이 있었어요. 뭐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책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저의 직장이 출판사였기 때문에 출근만 하면 퇴근할 때 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4,000권이 넘는 책이 쌓여 있게 되었고 그 방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면서 발생되는 먼지들이 저의 이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죠. 자, 물론 다양한 물건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책이 저의 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고 결국은 결정적으로 정리가 가장 필요한 대상이 되었는데 제가 취했던 정리 방법은 뭐였냐면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제가 엄청 많이 묶어가지고 3번을 보냈어요. 기부 영수증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책들이 정리되니까 지금 제 집에 이제 한 100여 권밖에 없거든요. 그런 정리를 경험했던 것이 저의 이제 방 공간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냥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뭐 책 정리해서 집이 밝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뭐였냐면 제 이름으로 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책을 버리다 보니까 다 버리진 않고 남길 책들을 추렸어요. 저는 정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100여 권의 책들은 정리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책들을 한 번씩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냈는데 첫 번째 책을 쓰게 된 것이 바로 그 책을 다시 복습 공부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제 책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된 것이 저의 정리를 통한 얻었던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결같은 질문을 내렸어요.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왜 정리가 안 되시나요? 뭐 아이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몇 번이나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 뭐 물건을 버리려고 딱 하다 보면 어쨌든 오래된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오래된 것들 딱 버리려고 하면 추억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이때 그래 내가 20살 때 그거 했던 거지. 넣어놔야 되겠다 넣어놓고 이거 25살 때 그래 그거였지 하다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이프가 버리면 또 가서 제가 어떻게든 주워서 다시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추억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제 동엽 씨는 이제 추억이고 저는 이제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집에서 사실 이제 잠만 거의 자다 보니까 뭐 이거를 크게 내가 정리를 안 해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그냥 나는 어차피 잠만 자고 나갈 거니까 그런 생활 습관이 정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또 원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그냥 귀찮아서요. 너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누워만 있고 싶어요. 그래서 선배님. 그래서 까먹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경험했던 분들, 제가 만났던 분들이 주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몇몇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정리가 안 된 집들의 몇몇 특징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물건이 아무데나 있습니다. 어. 그냥 쓴 데 있기도 하고요. 네. 그냥 사온 데 있기도 하고 네. 빈 데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네.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닥까지 내려가고 결국은 바닥에 물건이 쌓이면 청소 자체가 힘들어지고 아니, 제 집이 저래요, 제 안 집이. 하게 되기도 하죠. 와, 그냥 우리 집 들어가자마자 방바닥이 끈적끈적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뭐 묻었나 봐야 되는 그런 집들이 아이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건 중에는 유통기한, 뭐 소비기한 이것처럼 기한 내에 취식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을 텐데 네.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또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물건들이 많이 있죠. 쓰지 않는 물건들 정말 뭐 이건 뭐 한 공간 내에 있는 물건들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계산해 보니까 약 30%의 물건은 사용되고 네. 나머지 70%의 물건들은 쓰지 않는 물건들인데 이 물건들을 그냥 통칭해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언젠가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가 쓸까 싶어서. 언젠가 쓰니까 언젠가. 아, 맞다. 안 버렸던 물건들인 거죠. 그래서 그 물건들이 보관돼야 되는 특별한 공간이 다 버려야 필요한데 되겠구나.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창고방 같은 거 있는 집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창고방처럼 방 하나에 물건을 다 쌓아놓죠. 넣어두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손님 오면 저 방이 갑자기 활성화됩니다. 네. 뭐든 다 뜯어놓고 이불이고 뭐고. 전 장롱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냥. 뭐 심지어 문이 안 열려서 이렇게 막 뜯어야 되는 집도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정리가 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내렸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네.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정리는 늘 후순위로 밀게 되다 보니까 그쵸. 쌓인다. 계속 쌓인다.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뭐라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옷 정리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옷 정리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맞아요. 이게 어렵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다행스러운 겁니다. 옷 정리는 엄청 많잖아요. 내 옷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옷도 있고요. 색깔도 다양해, 브랜드도 또 어떤 활동에 따라서 옷이 있다 보면 또 옷도 개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또 어디다 넣어야 될지, 어떻게 꺼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사항을 우리는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지식화되는 개념으로 배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정리라는 게 아까 옷 정리 예를 들었는데 그냥 옷을 정리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 싹 정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옷장을 열어서 한 벌이라도 꺼내서 계속 뭘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거 털어야 되고. 앉았다 일어났다 또 버릴 거면은 뭐 재활용 해야 되니까 내려가야 되고 이런 많은 활동들이 필요한데 사실 집에 가면은 어때요? 쉬고 힘들죠. 싶고 네. 그냥 앉아 있고 싶고 맞아요. 누워 있고 싶다 보니까 기운이 딸려서 정리를 못하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집은 지금 여름에 이제 겨울옷 넣고 여름옷 꺼내려고 하다가 정리가 안 돼서 지금 겨울 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옷 다시 입어요.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갔어요. 저는 이사할 때 쌓아놓은 게요. 네. 개봉도 안 했습니다. 이사 박스가 그대로 이사 있어요. 박스 그대로 이사한 있어.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있어요. 이사할 때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 그렇죠. 오히려 맞아. 박스채 있는 게 편하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와. 네.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영서 씨 왜 놀래요? 진짜 전 이사 박스 그대로 놓은 건 예. 충격이에요. 그 박스가 이제 장식대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 박스 위에 뭘 올려놨어요, 제가. 와. 예. 오토바이 헬멧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네, 정리가 힘든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뭐냐면 자, 옷 정리 또 뭐 이렇게 오랫동안 추억에 쌓여 있는 그런 물건들 눈에 보이는 많은 물건들을 다 정리하려고 하기보다 조금씩 좀 더 이렇게 확대되기보다는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는 게 좋은데 제가 잡동산이라고 하는 물건부터 정리를 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잡동산. 사전적인 의미가 좀 다양하게 있지만 잡동사니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과물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오. 자, 한 20년 전에 입었던 옷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좀 사이즈가 작아져서 네. 못 입는 옷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옷이라는 거는 입어야지 뭔가 이렇게 좀 태도 나고 어디서 이렇게 누굴 만나고 뭔가 좀 이제 내 어떤 용도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 입게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없는 것을 바로 그런
형태의 물건들이 잡동사니라고 하는 것이죠. 잡동사니.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존재는 하나,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잡동사니가 되는 물건은 뭐가 있을까? 그런 물건들이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고요. 지금 뭐 주머니나 가방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물건이라고만 인식하면 그냥 아무런 어떤 판단? 그런 기준들이 없는데 결과물이라고 놓고 본다면 좀 더 명확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사람들이 흔히들 못 버리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저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필요, 관심, 목적, 행복입니다. 행복. 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이러닝 같은 거 이렇게 들으시면 요즘 이거 많이 하던데 그냥 약어로 필관목행. 필관목행. 네. 필관목행. 네. 뭐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시면 도움이 될 텐데 네. 아까 잡동사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결과물이라는 정의도 있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이게 이 물건이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인가? 네. 왜 존재하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행복감을 느끼나?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곳곳에서 이 필요 없고 관심 없고 목적 없고 행복 없는 그런 류의 물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딱 보자마자 나오는 물건도 있고요. 네. 한참 시간이 지나서 판단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물건들이 그 당시엔 내가 샀을 때는 존재했을 때는 다 이유 있던 물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유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필요, 관심, 목적, 행복. 이 4가지를 기억해서 하나씩 물건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한동안 쓰지 않아서 방치되었던 물건들이 다르게 보이게 될 건데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혼자서 정리할 때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관찰이거든요. 이 관찰의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물건을 바라보면서 필요의 기준으로 관심 있는 혹은 목적, 행복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죠. 자, 정리가 안 되는 집을 제가 한 수천 집을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주거 형태든 뭐 평수든 다양하겠지만 특이하게도 정리가 안 된 집에는 해당되는 물건들 중에 이 3가지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렇게 좀 다 있어요. 뭐 이렇게 묶여져 있던 거, 빵끈 같은 거, 빵끈. 빈병, 여기다 뭘 담는다고. 네. 제가 지금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 똑같은 병을 7개 있는 집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 집에 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영업용이나 이렇게 뭐 사업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제 먹고 나서 뭐 담으려고 이렇게 계속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회용으로 많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까 이런 그릇들이 일반 그릇보다 더 많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맞아. 자, 이 3가지 중에 뭐 한 2가지 이상 우리 집에 있다 하시면 약간 좀 찔리실 텐데 한번 이렇게 좀 주방 한번 열어보시고 찾아보시고 필요하지 않다. 아까 뭐 4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거겠죠. 혹은 뭐 이거 있으면 뭐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다면 한번 이 강의가 주는 교육 효과처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잡동사니라고 하는 물건이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영향은 뭐냐면 이 물건이 아무런 결과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럼 뭘 주느냐?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돼 있는 집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의욕, 뭐 열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자신의 공간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냥 계속 신경 쓰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적극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물건들 중에 대표적인 물건이 뭐냐면 자기계발서나 자격증 같은 거를 취득하기 위해 샀던 물건들인데 자, 그런 책들을 보면 어때요? 자격증을 땄거나 자기계발이 됐으면 난 굉장히 성공한 사람, 지금은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느낄 텐데 실패했던 자격증 서적.
공부하다 개발- 만 책. 네. 뭐 스피치 책을 샀는데 말주변 지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맞아요. 돼요? 아, 뭐지? 내가 지금 뭐 100권을 사서 네. 그 중에 한 30권 읽었는데 막 그런 책들이 주는 이렇게 에너지가 막 떨어지겠죠. 그런 류의 물건들이 바로 잡동사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뭐 잡동사니는 에너지에 관련돼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설명했는데 그런 설명에도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극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요 포인트를 딱 언급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해야겠다.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정리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낭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언급했던 게 돈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지 않아서 못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낭비되는지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했더니 보통 4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기준에서 한 달 동안 샀던 물건들을 계속 한번 조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들 중에 사용하는 물건, 뭐 입은 옷, 읽은 책, 먹은 음식,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용되지 않았던 물건들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정당 평균적으로 30만 원어치의 돈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매월 반복됩니다. 그럼 1년이면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곳에 여행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죠. 네네. 만약에 이걸 이제 통장에 넣었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 우리는 정리 때문에 물건을 제대로 사용치 않아서 이게 낭비되었던 것입니다. 좀 충격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평균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돈이 모아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정리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관찰을 좀 해보면서 물건의 필요, 목적, 관심, 행복을 좀 고려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걸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 가지를 판단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사용인데요. 사용. 그동안 필요 없고 목적 없고 관심 없고 행복 없었던 물건들을 계속 두지 말고 일단은 쓰는 데 한번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정리 전문가들이 흔히들 버리기가 중요해. 버리면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버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리기 전에 일단 써봐라. 자, 물건을 쓰려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그 물건을 쓸 일을 만들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책, 옷 얘기 많이 했어요. 다른 예를 좀 들면은 비타민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드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버리는 물건 중에 하나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을 보니까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새 걸 샀습니다. 근데 이제 나의 습관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또 안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먹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그걸 먹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 뭐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뭐 챙겨 먹기 이런 식으로 어떤 루틴을 만들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항상 두다 보니까 늘 이렇게 안 먹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통 식탁에 많이 두시는데 네. 어떤 분들은 현관에 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나갈 때 기억나니까. 정신없게 막 보통 뭐 식탁에서 이렇게 나가시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옮겨놨더니 많이 드시더라. 아니요, 그거 들고 가면 차에 놔두고 또 안 먹습니다. 차에 그럴 때도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도 같이 놔야겠네요. 안 예. 물도 가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었던 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이었다면 그런 물건들이 지금 내 방 안에 집안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재고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 대 한번 모아보고 네. 이것들의 유통기한도 좀 체크하고 얼마 정도 먹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좀 지났으면 당연히 버려야겠죠. 사용 못하는 거죠. 그런 식의 물건 정리를 통해서 좀 더 사용 빈도를 높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습관상으로는 비타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거기 방법을 좀 바꾸는 거죠. 아예 먹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예 대체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겠죠. 내가 꼭 비타민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네. 과일을
바꾼다거나 혹은 식사 메뉴 중에 좀 더 야채를 많이 먹어서 비타민을 대체하는 방법이라면 그런 형태의 정리 방법이 수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북을 제가 권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쇼핑백 너무 많이 모으시면 저는 항상 가방에 이제 이렇게 그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데 뭐 비닐, 뭐 쇼핑백 같은 거를 받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걸로 이용하면 집에 쌓이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한번 취해보는 것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 제가 만났던 분들한테 왜 정리가 이렇게 안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것을 대부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떤 변화들이 만들어질까? 자, 한번 이 빈칸에다가 원하시는 단어, 원하시는 표현, 그냥 뭐 생각나시는 거를 넣는다면 자, 그냥 지금 정리되지 않은 집, 물건들, 쌓여있는 집, 책상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막 정말 마법을 부리듯이 혹은 제가 방문해서 정리를 드린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빈칸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기분 너무 좋아지고 자존감도 막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건데 정리하고 나면은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예쁜 카페를 많이 가요. 집에서 전혀 느껴볼 수 없는 그 쾌적함과 아늑함 때문에 이제 노트북 갖고 와서 공부를 주로 카페에서 하고 집에는 잠만 자거든요. 근데 내 집을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이제는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공부하고 싶고 일 끝나면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혼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몇 번의 정리를 저희 집에서 해봤거든요. 그게 정리하고 나니 새로운 걸로 또다시 채워졌다. 새로 채워지더라. 또 버려야 되고 이거. 왜냐면 비워내야지 채울 수 있거든요. 또 채우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시 채우는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은 채운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동엽 씨가 쇼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를 채우는 거죠. 네. 전에는 이제 필요 없던 것이 나가고. 네. 자, 물론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원하는 단어를 넣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리된 집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리 서비스 같은 걸 진행하고 나서 네. 집이 달라지고 나서 이렇게 좀 뭔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저한테 와 정리하고 나니까 왜 이래졌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유독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 행복입니까? 그다음에 느낌.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구나. 이게 내 직업이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주고 싶은 건 깔끔한 집, 아무것도 없는 집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자, 뭘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자, 집안의 책상이 항상 이제 어질러져 있어요. 근데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야, 일하고 싶다. 여기 앉아있고 싶다. 뭐라도 하고 싶다. 네. 실제 초등학생 아이가 있던 집에서 책상은 뭐 완전 방치된 상태, 엄마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아이가 스스로 한다는 건 사실 기대 못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남자아이가 있는 집은 우리 집 책상처럼 늘 저럴 거야. 네. 그럼 뭐 애가 이제 다 크면. 네. 그리고 실제 그 아이가 학원에서만 공부하지 집에서는 공부 안 하니까 굳이 뭐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좀 마음 먹고 한 30분 정도 책상을 치웠어요. 치우다 보니까 별게 다 나오는데 어머니가 그날 충격 먹었는데요. 책상에 웬 짱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뭐 남자아이들이 이걸로 뭐 이렇게 뭐 사고 치려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몰랐던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짱돌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둥글둥글한 돌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그림 그려놓고 이랬던 거였는데 아니 그런 우리 아이의 어떤 뭐 키웠던 아이지만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몰랐던 것에 대한 충격이었던 건데 아무튼 그렇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이가 학원에서 와서 갑자기 책상에 앉더니 막 뭘 보고 있고
네. 공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뭐 아이는 학원에서만 공부하면 돼. 집에서 뭐 굳이 뭐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아이가 책상을 앉게 되고 책상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신기한 변화 아닙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도 책상이라는 공간이 정말 중요하죠. 네.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직장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 곳은 아니죠. 뭘 해야 되죠?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에 따른 결과를 내야 됩니다. 네. 저는 직장 사무실 책상 많이 정리를 했는데 네. 실제 이제 책상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집 정리보다 네. 집 안에 있는 책상 정리보다 업무 공간이 책상이 훨씬 쉽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일로 정리하면 돼요. 근데 좀 책상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만약 대표잖아요. 네. 근데 회사에 우연찮게 갔어. 그럼 저 지금 어지럽힌 저 책상을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저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깨끗이 치워놓으면 얘는 회사에서 뭐 하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 이제 그 대표님들 모아서 하는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녀서 네. 그분들한테 이제 책상 정리 유형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유형 보여주면서 대표님들이 어떤 책상을 원합니까라고 이제 설문조사 해봤더니 네. 물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좀 일하는 티나는 책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했는데 네, 네. 상당히 많은 대표님들은 네. 깔끔하게 잘 정리된 책상을 원했고요. 네. 실제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정리된 책상에서 일하는 직원이 훨씬 일을 잘할 것 같다 느꼈고 그래요. 지금 사진 속에 그렇죠. 있는 책상처럼 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일 못할 것 같다. 네. 자기 개발 좀 안 할 것 같다. 성격 답답할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저희 반에도 벌써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어지럽힌 거 봐요, 저. 뭐 이런 종이 설문 몇 조사가 장이거든요. 있었습니다. 네. 금방 티가 납니다. 네, 티가 나네요. 자, 이렇게 업무 공간의 책상은 이거 봐. 일로 정리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일과 관련된 물건만 두고 일에 필요한 서류든 자료든 이런 것들을 쉽게 빨리 제대로 쓸 수 있게 한 후 그렇지 않은 물건들 업무 예전에 했던 업무일 수도 있고요. 그런 물건들을 치우고 나니까 한결 일하기 쉬워졌고 편해졌고 실제 제가 경험했듯이 늘 야근에 쫓겼던 일상에서 시간 감각 같은 거를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같은 책상 맞죠? 맞습니다. 각도만 좀 훨씬 달라가지고요. 낫네. 비포 애프터 확실하네요. 뭐 아까에 비하면 조금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 보이는 책상이기도 하죠. 그냥 중국집 20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늘 똑같은 패턴으로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네. 그러니까 늘 책상에 앉을 때마다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는 필요를 못 느꼈고요. 네. 사실 이 정도면은 뭐 누군가가 야 좀 정리 좀 해 할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정리에 대한 필요보다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어수선함을 잡기 위한 그런 실천보다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두루마기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미래를 준비를 해야겠죠. 은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노년 생활을 위한 뭔가 준비일 수도 네. 있고. 그런데 이 직장이라는 시간 자체가 또 공간 자체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에 필요가 될 수 있는 갖춰져 있는 공간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정리를 하고 나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깔끔하네.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리를 실천하면서 결국은 만들었던 공간은 뭐였냐면 지금 사진 속 책상처럼 퇴사자 책상을 만들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사진 속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책상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어떤 강의에서 보여드렸더니 퇴사날 기념으로 찍은 거냐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이분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분 퇴사하시는 분 아닌가? 네. 네. 자, 이 책상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책상이지만 유형적으로는 제가 퇴사자 유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퇴사를 준비하는 책상처럼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일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시간을 딱 끝내야 됩니다. 그게
일의 어떤 특성인 것이죠. 아까 마감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날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한 매짐이 없이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뭐냐면 미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 집에도 안 가고 일만 하면서 남들에게는 일하는 티만 냈던 그런 유형이었어요. 책상을 정리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바뀌었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대표적인 습관의 변화가 바로 미루지 않게 된 겁니다. 반대는 끝내게 된 것이죠. 업무 시간이 끝나면 책상을 정리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 미뤘던 업무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그 업무부터 집중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만연돼 있고 오랜 시간 습관화되어 있던 것이 조금씩 바뀌었던 변화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상을 통한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집 정리를 제가 많이 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정리를 하면은 뭐가 좋아져요. 어떤 유익이 찾아와요. 정리는 이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실천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건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찾게 되었고 그것을 쓰게 되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쉽게 꺼낼 수 있게 되었다. 뭔가 막 꺼내려면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꺼냈던 것. 집안에 쌓여있는 먼지, 오염들이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닦기도 하고 뭔가 좀 털기도 하고 그래서 좀 깔끔한 집이 만들어지었다. 현재 지금까지 계속 일했던 방식, 살아왔던 방식의 구조. 이게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구 배치 같은 거 바꾸는 거거든요. 집안이 분위기가 좀 밝아졌다. 예, 그냥 색상도 밝아졌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다. 가족 간에 어딘가 좀 단절되어 있던 대화가 있었는데 함께 모이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냥 이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같이 논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서 집안이 뭔가 그동안의 것보다는 큰 변화처럼 하나씩 찾아왔지만 달라진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집이라고 하는 공간 보통 뭐 투자의 대상이다 혹은 뭐 소유의 대상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원래 의미의 집은 뭐냐면 가족 간의 뭔가 소통 또 개인이 사는 집이라면 건강 휴식 충전 이런 곳일 텐데 집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이 정리되면요 그 공간 내에서 보내는 시간 또 낭비되는 돈 또 아까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좀 더 제거가 되고 휴식을 취하는 것 잠을 자는 것 뭐 식사를 하는 걸 통해서 에너지가 마치 주유소처럼 충전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한번 집의 의미가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인식에서 정리가 주는 집의 의미로 한번 다르게 보신다면 처음 이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 정리가 왜 안 되세요? 뭐가 안 돼서? 시간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몰라서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라고 했다면 집이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면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지금까지 정리는 항상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정리 조언이 여러분들 집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뭐부터 정리해야 되는지 몰랐다면 잡동사니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정리가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을 텐데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한번 용기를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간의 변화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옷들. 저는 그걸 못 버려요. 왜냐하면 살 빼서 입을 거니까. 그렇지. 언젠가. 언젠가는, 예, 그리고 저 보면서, 이거 나중에 또 언젠가 입어야지 하면서. 지금 헤어진 남자친구가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좀 특이하게도 거대한 곰인형 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버리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면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저는 못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꼭 버려야 되나요?